안녕하세요, 김부천입니다. 자, 수요일에 또 찾아왔습니다. 연일 장세가 힘듭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선 교세에 말씀드린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예측 범위는 분명히 뛰어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미쳐 돌아가고 있죠. 시세 흐름도 그렇고 객관적인 어떤 시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세 흐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흐름이 그렇죠. 오늘도 이제 보면은 장중에 사실은 시장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재차 밀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최근의 흐름은 말입니다. 툭 건드리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컨대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제 공매도의 부분들은 일정 정도는 지나갔죠. 공매도의 부분들은 일정 정도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증권사한테 반대 매매를 내보내는 그 담보 유지 비율을 조금 상향 조정을 시켜줬는데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느끼다시피 하루에 종목들 빠지는 게 보면은 10% 빠지는 게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물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는 10% 빠지지만은 신용을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25%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좌에 담보 유지 비율이 금방 110, 100 밑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110, 100 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주식을 다 팔아도 돈이 안 남고 오히려 증권회사한테 돈을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사실 오후장 흐름에서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선물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은 심리가 조금만 불어나게 되면은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가 또 이제 신용 잔고를 건드리면서 또 손절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은 계속 이제 하락의 딜레마를 겪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포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분들은 신용 갖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물 가지고 계신, 현물이라는 것이 이제 현금을 가지고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향후의 전략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한번 기술적 패턴을 놓고 보면은 일단 패턴은 뻔한 거예요. 이제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성 캔들 아닙니까? 양성 캔들인데 그럼 시초가에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투매가 나오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종가상으로는 올렸어요. 그죠? 종가상으로는 올렸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시세가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은 다시 이제 시초가에는 이제 떠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제 시장이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였다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또 시장이 떠서 출발하니까 이제 이게 저점이 형성된 게 아니냐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오후장 되면은 다시 또 주가가 밀어내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주가는 또 다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올라갔다가 종가상으로는 다시 밀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아침에 보면은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 부분 때문에 시초가에는 일정 정도 시세가 떠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미국의 선물 지수가 밀린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외국 투자가들의 매수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버텨주는 게 없으니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쭉 밀어내리면서 주가가 밀리는 양상.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일련의 흐름들은 뭐냐면은 수급의 악순환 구조가 일정 정도 버팀목이라든지 지지선이 없어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실망 매물과 실망 매물을 보이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이제 사실 올라가는 흐름도 나중에 보면은요, 올라가는 흐름도 금방 탄력을, 시장이 이제 심리적인 안정만 갖게 되면은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는 뭐냐면은 5% 10% 빠지는 게 금방금방 나타나는 게 그만큼 시장에 버팀목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흐름이 오늘 나타났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이 다시 또 한 80포인트 가량의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새삼스러울 건 없어요, 사실은. 새삼스러울 건 없고 그만큼 시장의 지금 심리 구조가 극도로 취약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용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매도 압력으로 가세를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장이 반등을 보이면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최근 장에서는 말입니다. 반등을 보일 때도 어설프게 반등이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아주 강력한 반등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그 흐름이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그 다음날 바로 상승 조금 주고서 매도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이라도 올라오면은 파는 게 결국은 맞은 선택이 됐다. 이런 것들을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흐름 속에서 학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매도 심리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등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등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인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 버리니까 반대로 경계 심리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급락을 보였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요. 이제 이평선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는 정배열 흐름을 보이지만 지금은 저보다 역배열이 되어 있는 가운데 역배열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강력한 저항 라인이 어디로 지금 저항이 형성이 되고 있냐면 5일 이동평선에서 저항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봐서는 지금 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려고 하면은요, 기술적 상황 속에서는 5일 이동평선을 단기적으로라도 좀 뛰어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지 시장이 어떻게 그런 기술적으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시장 흐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요, 지금 시장의 방어를 해주는 방어 세력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최근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매매 동향들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매매 동향에서 이제 그동안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요. 지난 언제입니까? 3월 4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지금 계속적인 순매도예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주 공격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에 반해서 기관 투자가다.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도 사실 금융 투자라든지 투신 보험 얘네들은 뭡니까? 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을 방어한다 이런 역할은 별로 기대하기가 힘들지만은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방어해주는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연기금이 말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고춧가루를 뿌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이제 최근 한 3일 동안 연기금 쪽에서 일정 정도 시장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오전부터 사실은 연기금 쪽에서 좀 아침에 좀 시장의 흐름이 좀 강화되거나 반등의 어떤 심리가 있을 때는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의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는 다른 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는 다른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방어하는 어떤 방어의 흐름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맞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뭡니까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팔고 있죠.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가라고 하는 그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일변도로 이제 주가를 어떤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순매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니까 시장의 방어 세력이 부재하다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믿을 언덕이 없게 되니까 그야말로 매도에 하세하고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 기본적인 흐름은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도 이고동성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결국은 이 사태가 완벽한 터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치료제 개발이겠죠.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이 예를 들어서 백신의 개발을 한 그 시점이 한 1년 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치료제는 개발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결국 그 포인트는 치료제 개발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요원하게 되니까 팬데믹 선언 이후에 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쪽에서는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최근 시장의 하락의 흐름을 만들었던 핵심 요인들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해서 딜레마를 겪은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의 이제 종목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그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이제 시세 흐름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단 키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 관련해서 뭐 백신 어떤 그러니까 관련주로 이제 뭐 포함되는 뭐 테라젠, 이텍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결국 중요한 것은 종목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 시세는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번 장세 흐름 이전의 흐름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대형 우량주 섹터, 특히 이제 뭡니까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5G 이쪽으로 이제 모아지는데 얘네들마저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인데 오늘 보면은요 오후장의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삼성전자와 삼성 SDI, SK 하이닉스가 300일선짜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3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300일 이동평균선짜리가 이 자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 마디 속에서, 그러니까 이번 마디가 그러니까 하락하는 마디 이전에 이제 상승 추대 마디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핵심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은 삼성전자, SDI,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가장 늦게 빠진 종목이 뭐냐면은 삼성 SDI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종목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종목의 추이를 살피는 게 조금 더 보자 직접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0일선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대형 우량주들의 경우는 그나마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버텨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300일 이동평균선은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 한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300일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하락 압력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야말로 옥석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가능성을 보고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일단 300일선에서 멀어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변동성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잘 버텨줬던 300일 이동평균선 요 자리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또 약화되면서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종목이 그렇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뭡니까? 삼성 SDI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시세 흐름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I 지금 보시면은 세 종목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지금 제일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늦게 이제 뭡니까? 늦게 얘가 300일선을 이탈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삼성 SDI가 오늘 보시면은 300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SDI가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삼성 SDI는 본격적으로 빠졌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3월 달 초순부터 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뭐냐면요. 2월 말, 2월 초부터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늦게 빠졌던 종목이 이번 마디 속에서 뭡니까? 핵심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 SDI가 30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게 되자
이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시장의 중심주가 와야 되는 흐름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가격 하락의 종착역까지 왔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 삼성 SDI가 이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뭡니까? 회복을 한다거나 이 자리에서 아까 삼성전자처럼 일정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핵심 우량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삼성 SDI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늘 이제 하락 파동이 깊게 들어오긴 했지만은 얘네들의 경우는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과매도권역으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후발주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전부 다 종목들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냐면 막 이런 자리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300일선에서 한참 지금 밑에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본격적인 하락의 시그널이냐? 저는 반대로 본격적인 하락의 시그널이라기보다는 핵심 우량주, 이 장을 지켜줬던 핵심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가격 조정 국면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 관점이 좀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 흐름 하나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하이닉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그죠?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지금 세 종목, 제가 이제 세 종목을 뭐 굳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 종목의 흐름이 이것도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해서 사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얘도 300일선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 또 뭐냐면은요.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은요. 시가총액 거의 5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밀려버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중심주가 밀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시대 흐름 속에서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할 때 이 세 종목이 이제 오늘은 예를 들어서 300일선에서 크게 밀려버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기관 투자가라고 하면은요, 제가 연기금의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종목 안 사요. 삼성 SD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바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장은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80포인트 정도의 급락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얘네들. 다른 종목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 크게 뭐 저는 시장 흐름,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다른 종목 빠지는 거는 어차피 심리적 불안감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분명히 사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하락세로 만들었던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전방 종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그 대형 우량주 종목들, 그러니까 다 끌어주는 종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5G,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 후발주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면서 한 10% 막 15%씩 막 급락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동안에는 뭡니까? 삼성 SDI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2차 전지들이 쫓아가는 양상.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쫓아가는 양상이었는데 얘네들까지 무너져 버리니까 걔네들은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그래요.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은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 현물 비중에 있어서 차라리 삼성전자에서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빠질 때 가장 늦게 빠지고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흐름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최근의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 하락에 이제 막 공포감에 의한 하락이 들어올 때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그 수급의 흐름 속에서의 포인트가 신용이에요. 신용 잔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뭐 장중에 마스터 전략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버텼어요. 신용 잔고가 크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신용 감소, 이게 신용 감소세를 보이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요거 좀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 예, 신용 감소가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지난번 막 주가 지수 막 한 100 몇 포인트 빠질 때가 4,400억 정도 이 털렸다는 얘기는 4,400억 곱하기 2.5로 해야 되겠죠. 그죠?
현물로 따져보면은 그 물량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멈춰졌는지 아직 멈춰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 증권사 전화를 돌려보면은요, 난리도 아니에요. 증권사마다 지금 신용 깡통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줘요? 받아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매도의 악순환이 전개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신용 잔고의 우위를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그동안에 많이 쌓였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HTS 보면 그 종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하락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신용이 털리니까 매도 압력이 거세가 강화가 되니까 그런 종목들의 약세의 흐름이 강화된다. 근데 이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지만은 요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핵심주 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터닝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는 포인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흐름이 어느 지점에서 멈춰지는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수급의 터닝 포인트의 하나 포인트들 될 수 있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은요. 먼저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최악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근데 최악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일단 사전 처방 조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저께 뭐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시장을 부양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좀 봐요. 적어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뭡니까 수단으로서 지금 작용을 할 것이다. 요컨대 어저께 얘기했던 그 미국에서 나왔던 뭡니까 정책, 금융 정책이라는 부분들의 경우는 결국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국면이 신용 경색 국면으로 가면서 기업과 가계가 줄도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용 위험에 따라서 뭡니까 빵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저께 나왔던 부분들이 뭡니까 기업 어음을 산다든지 하는 자금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는 것은 그쪽으로 확산되는 부분은 일단 방어책은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속에서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위한 어떤 사전적 조치는 이미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시장이 왜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는 것보다 적어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금융 시스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부분 속에서 사전에 우리가 산불이 나면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산불이 나면은 저희 소방대원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산불이 번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옆에 막 뭡니까 나무를 막 쳐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 어떤 정책들의 경우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최악의 국면까지 가는 상황을 방어하는 흐름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완벽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터닝포인트가 뭡니까? 코로나19의 근본적 터닝포인트는 결국은 치료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제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가격 바닥 시점까지는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뭐 다 공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반대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핵심 세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수급 포인트에서는요. 지난 2019년 10월 달에 그 신용융자 잔고 바닥을 칠 때가 언제였었냐면 8조 8천억 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한 9조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9조 원 초반대까지 신용 잔고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8조 8천억 정도 이하까지 오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용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급 흐름 속에서는 신용 잔고가 8조 8천억 정도 이하로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뭡니까? 수급의 터닝 포인트 시점까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매도 압력이 좀 있겠죠. 그걸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버티기 싸움이에요. 다만 버티기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용을 쓰면 안 되겠죠. 신용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신용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뭡니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현물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물리더라도 삼성전자 물려있고 하이닉스 물려있고 SDI 물려있으면 저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터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현물을 압축을 하고 그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인버스를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레버리지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물 일정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일정 정도 가지고 가시는 가운데 몸짓을 좀 가볍게 하는 가운데 현재 어떤 변동성의 흐름을 이겨나가는 것이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니냐. 뭐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의 저점 흐름 속에서의 포인트는 핵심 대형주 세 종목, 그 다음에 신용 매물이 일정 정도 8조 8천억 이하 수준까지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면서 향후의 시장 전략을 수립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자 힘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